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중현 강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취지가 1차 민법 쪽에 일단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까 2차 얘기는 되도록 하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년에 있을 시험을 대비해서 자, 지금 민법은 이제 출제 경향을 보면요. 사례형 갑을병. 어떤 의미냐면 갑이 을과 멋을 했고 거기에 병이라는 누군가 또 튀어나오는데 이하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른 것은 하면서 1번 지문, 2번 지문, 3번 지문 내지는 박스형이 나옵니다. 일단 우리가 평소에 읽는 문장이 아니라 사람 지명이 직접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고요. 그 다음 개수형이에요. 이건 판례 원문 그리고 박스형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갑을병 사례형을 그것도 개수형까지 낸다? 이러면 진짜 가장 어려운 시험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안 내죠. 그렇게 내면 진짜 큰일 나고 큰일 나고. 그래서 둘 중에 한 유형인데 이게 작년이었고요. 이게 올해였습니다. 그럼 작년은 갑을병 지문 사례형이 등장해서 읽는 족족 계속해서 힘들었고 올해는 지문을 알긴 아는데 개수형이어서 다 봐야 되는. 그렇죠. 여기는 속어법이 되고 여기는 다 봐야 되는. 근데 둘 다 페이지는 또 이렇게 39페이지였습니다. 속독 능력을 좀 많이 요하죠. 그러면 이제 1차 공부를 내년을 대비해서 한다고 하실 때 가장 핵심적인 건 역시 기본기입니다. 기본기. 그리고 기초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 기초가 처음 초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처음 시작한다의 그런 초가 아니라 주춧돌이입니다. 베이스죠. 주춧돌 할 때의 초자거든요. 항상 민법이란 건 조문부터 시작해서 개념 그리고 그 개념과 관련돼서 과연 어떤 분쟁이 있는가 그 분쟁에 대해서 법원이 최종적인 해석권을 내어놓는단 말이죠. 그럼 이 기본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중요하다. 성문해석 법학, 조문해석 법학 그리고 분쟁이 있다. 그리고 분쟁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께서 최종적인 해석권을 내어놓았다. 이게 판례라는 겁니다. 그러면 1차를 위해서는 판례는 이거 중심의 암기죠. 읽어 내려가면서 이거는 돼, 안 돼. 그러니까 지문 OX 형식의 문제풀이가 그간 많이 성행했던 이유예요. 그렇죠? 성행했던 이유. 그러니까 이제 출제자분들이 싫어했던 거지. 아, 학생들이 단순 판례 지문 OX식으로 공부를 해버리고 깊이 있는 학습을 기초적인 학습을 안 해버리니까 그렇다면 갑을병으로 내버려야지 지문을 다 읽도록 유도를 해버리는 거죠. 지문을 개수형으로 내버리는 거예요. 지문을 계속해서 읽도록 유도를 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차에서는 이런 건 나중에 공부를 하실 건데 그렇다면 나는 1차에서 결론 위주의 암기 속도로 빠바박 갈 것이냐 아니면 1차를 하면서 그래도 중요한 건 이건 좀 봐둘 것이냐 당연히 봐두는 게 정상이죠. 유예제도가 없으니까 같이 공부를 할 때 미리미리 봐둡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당연히 암기를 해두시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판례 공부를 아니면 다른 공부를 하면서 이거는 2차에 필요한 논거입니다 라고 할 때 딱 그런 것들 이제 별도로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항상 문제 풀이죠. 잘 보세요.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알고 있어요. 근데 시험장에서 풀지를 못합니다. 1차 객관식에서 중요한 건 이거죠. 시험장에서 풀어낸답니다. 결국 어떤 의미냐면 내가 시험장에서 풀지 못했다?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모르는 겁니다. 항상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치면 결국 연습을 가장 많이 하셔야 되는 건 문제풀이라는 거죠. 즉 문제풀이를 통해서 역으로 내가 알고 모르고를 끊임없이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어쨌든 출제자가 요구하는 대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잖아요. 의도를 파악할 겸 여러 가지 시험 문제를 풀 건데 사례형 갑을병 대비를 위해서 항상 풀어보셔야 되는 변호사 시험. 이건 이제 5개년 정도 풀어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단순 판례 원문 암기형. 자, 이걸 위해서 법행과 법무사 각각 5개년입니다.
그럼 여기도 뭐 민사 종합 문제라고 했을 때 4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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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탈 120문항에 5개년치니까 600개 정도가 될 것 같네요. 600개 정도가. 600개의 문제를 일단 내년 2월 내지는 3월까지 한다고 했을 때 6개월 정도 텀이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더하기 최신 판례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집중 강의 계획서에 딱 써놨죠. 그간 저는 김준호 교수님의 기본서를 토대로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부터 했는데 그걸로는 집중 강의를 못하니까 원래 제가 가지고 있던 교재를 하나 개정판을 내서 이걸 가지고 강의를 할 건데 필요하죠. 이거 할 거고요. 말은 집중 강의인데 보세요. 집중 강의가 기초 강의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기본 학습, 그러니까 입문 강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집중 강의여도 기초 베이스는 다 공부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하는데 관건은 오늘 딱 올라오면서 생각을 했던 게 이걸 하긴 해야 되는데 학원에서 이거 다음 일정이 또 있나 여쭤보질 못했어요. 부랴부랴 급하게 올라오느라.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집중 강의를 진행하면서 문제풀이를 조금씩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이왕 할 거면 저는 이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사례형 한 100문제, 가불병 사례형으로 나오는 것 100에서 한 150문제 정도를 실제 이제 집중 강의를 하면서 계속해서 연습해 보시는 거죠. 연습해 보시면서 풀어 보시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은 사실 그 강평에도 있는데요. 헌민형 중에 민법이 우리 수험생분들의 합격의 견인차입니다. 견인차. 사례형으로 나오든 개수형으로 나오든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마이너스 2로 막아요. 그리고 실수하신 분들이 마이너스 4로 막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그렇게 어려웠던 지문 사례형도 2차에 들어온 친구가 3, 4개 틀려서 왔고요. 올해처럼 그렇게 미친 듯이 개수형이 나왔다 하더라도 똑같이 3, 4개 틀리신 분들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결국 결론은 하나죠. 제대로 된 학습을 하면 그게 지문 사례형으로 나오든 판례 원문 개수형으로 나오든 우리는 맞출 수 있단데 실제적으로 질문을 해보면 시험장 가서 우리 수험생분들 힘들게 하는 건 오히려 이겁니다. 개수형은 판례 원문이 나오기 때문에 지문이 명확하게 드러나면 가능한데 얘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문 사례형의 경우. 그래서 제가 포커스를 좀 이쪽에 맞춰뒀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고 만약에 우리 수험생분 입장에서 이제 학원 강의를 통하지 않고 혼자서 하겠다. 그러면 두 가지로 좀 나눠주실 필요성이 있는데요. 오어다. 이제 학원 강의를 나는 안 듣고 혼자서 하겠다. 자, 기본서를 보유하신 분과 기본서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 분명 이 두 그룹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정확해요. 자, 여기 있는 분들은 이게 어느 정도 지금 회독수가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본서를 나는 나름 많이 읽었다. 근데 이제 그 읽었다 앞에 세 글자를 붙이셔야 됩니다. 제대로 읽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제대로 읽었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즉 여기에 단권화가 다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읽을 거리들이 다 있으셔야 돼요. 읽을 거리들이. 그러니까 쭉 읽는 게 아니라 왼쪽 페이지를 봤을 때에는 밑줄이라든지 형광펜이라든지 추가 가필 등등이 몇 개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만 쭉 보시는 거고 오른쪽 페이지로 넘겼을 때도 쭉 계속해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읽을 거리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 볼 거. 그러니까 기본서에서 이렇게 바운더리가 축소되겠죠. 그러면 막판에는 계속 이것만 돌려보십니다. 그리고 문제풀이 하세요. 문제풀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나는 능력이 된다? 그러면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집 다 사서 푸세요. 그리고 시중에 우리 민법이 들어가 있는 모든 과목과 관련해서 기출문제라고 하는 것들 싹 다 풀어보시면 됩니다. 한
지금부터 3년 전까지만 해도 사법시험 문제를 같이 풀도록 요구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변호사 시험이라는 게 있고 변호사 시험에서 6월, 8월, 10월 무려 3번이나 또 시험 문제를 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에는 쓰진 않았지만 우리 수험생분들께서 능력이 되면 모의 3년치 이거는 그럼 9회분입니다. 1년에 3회분이니까 3년치만 풀어도 9회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항수는 계속 걷잡을 수 없이 증가가 되죠. 그러니까 딱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내가 과연 문제를 어느 정도까지 풀어낼 수 있고 시간이 어느 정도고 하루 공부량이 어느 정도이냐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 확보를 해둔 상태에서 이것도 진도별로 할 거냐 아니면 연도별로 할 거냐 상당히 중요하죠.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다면 나의 학습이 다시 여기로 귀결돼서 제대로 한번 볼 생각이라면 진도별로 가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진도별로 감으로써 끊임없이 똑같은 내용이 계속해서 출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막판에 가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기출은 맞추셔야죠. 맞춤. 아는 것 맞춤. 그리고 공부한 것 맞춤. 합격 수기에서 읽은 겁니다. 저도. 합격의 3대 원칙이죠. 기출을 못 맞췄어요. 틀린 거지. 왜? 공부한 걸 틀려온 거니까. 유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기출을 맞춰오고 아는 건 맞춰오고 공부한 건 맞춰와야 된다. 기출을 공부 안 한다? 기출을 모른다?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가장 핵심이죠. 아는 건데 나 틀렸어. 모순이지. 아는 건데 어떻게 틀려? 너 알고 있는데 왜 그래? 그죠? 맨날 제 와이프가 그런단 말이야. 오빠 알면서 왜 그래 자꾸. 아는 건 틀린 건 시험장 가서 못 푼 건 아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보세요. 여기로 이제 마지막으로 귀결되죠. 제대로 했는가 항상. 내가 공부를 하긴 했는데 그게 과연 제대로 된 학습인가를 스스로 계속해서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을 하시고 자 이분들은 기본서가 없어도 이제 어느 정도 확실히 된 겁니다. 이분과는 조금 달라요. 기본서 없이 그간 공부를 진행하신 분들은 이거는 어느 정도 올라가 있다는 전제가 들어갑니다. 특히 작년도 그렇고요. 재작년도 그렇고 작년 이제 최연소 합격한 친구 우리 학원에서 수업을 들었던 친구 그 친구는 기본서는 그냥 따로 없다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그 전년도에도 1차를 합격했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풀이만 계속해서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올해 개수가 12개 들어온 친구가 또 연락이 왔습니다. 12개, 마이너스 12개. 그 친구도 계속해서 뭐만 풀었어요? 이것만 풀었죠. 그리고 이 친구는 기본서가 2차 기본서예요.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친구들은 다시 1차 기본서를 볼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2차 기본서로 세팅을 다 해놓은 상태에서 바로 문제풀이만 계속해서 했던 겁니다. 문제풀이만. 그러면서 올해 8월 달에 시험을 봤겠죠. 그리고 나서 12개 틀렸겠죠. 그러면 이제 얘만 보면 되죠. 얘만. 근데 내년에 1차를 다시 한번 보시는 분들은 요 기본서를 보냐 안 보냐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나는 1차 기본서가 없다. 1차 기본서가 없는데 지금 개수가 어느 정도 나온다. 그러면 2차 기본서를 베이스로 해서 당연히 이걸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2차 수업을 들어오시는 분들인 거고 아니다. 여기부터 간다. 이게 베이스. 이게 베이스. 나는 그냥 집중 기본서 하나 잡고 플러스 문제풀이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올해 시험을 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자기 개수를 알고 있을 거니까요. 있을 거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타이트하게 잡으셔야 돼요. 지금 2월, 5월, 3월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느긋하게 잡지 말고 항상 자기 자신한테 엄격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2월에 1차 시험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2월 달에 모든 세팅을 다 맞춰주시는 거예요. 에이 3월에 보겠지. 2월 한 달 조금 더 여유가 있겠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2월 달에 시험이 있다 생각하고 2월을 기준선으로 해서 지금부터 계획을 잡는 겁니다. 이제 오늘이 토요일이라 그러면 다음 주잖아요. 8월 막주. 아니야. 그냥 8월 지나고 9월부터 하자. 또 안 됩니다. 그냥 오늘 이 수업 이 얘기를 듣고 뭔가 그래도 계획적인 학습이 필요하겠다 싶으면 집에 돌아가셔서 내진도 상담을 더 하신 다음에 집에서 계획을 차근차근 세우시는 겁니다. 나는 기본서 잡고 문제풀이 할 건지
아니야, 나는 문제풀이를 할 건지, 그리고 2차적으로 가실 건지. 일단 자기 스스로 이제 자가 진단이 필요한 거죠.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저는 우리 수험생분이 어느 정도 실력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론을 얘기해 주시는 건데, 요 밑에서 하나만 더 추가해 드릴게요. 여기서는 플러스 알파 덮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공통이에요. 그죠? 이거는 여기든 여기든 공통이에요. 공통. 근데 이제 기본서가 없이 문제풀이만 하실 분들은 당연히 플러스 알파로 뭔가 더 들어오셔야 됩니다. 법원 승진이라든 어쨌든 민법이 들어가 있는 건 그냥 다 푸셔야 돼. 다 푸셔야 돼. 왜냐하면 그걸 기본서처럼 가셔야 된단 말이죠. 기본서처럼. 그리고 나서 모르는 내용들만 그냥 계속해서 확인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이런 공부 방법을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이기 때문에 뭐 학원까지 굳이 막 와서 힘들게 드는 것도 사실 힘들고 인강 듣는 것도 스스로 지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하시고 학습을 어떻게 하실 건지를 계속해서 고민하시고 딱 이틀 하시는 겁니다. 오늘 토요일이니까 오늘 하루 그리고 내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합격수에서 봤던 또 좋은 표현, 우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든지 다 준비하고 이제 좀 해볼까? 오늘 집에 갔어요. 자, 오늘부터 공부해야지. 근데 방이 어지러워. 더럽혀 있어. 방 청소 다 하고 공부해야지. 이런 분들이 있는 반면 합격수기는 이렇게 얘기되어 있네요. 실천하면서 고민해 라고 얘기하네요. 공부하면서 치워. 이런 분들이 있대요. 그런 분들이 합격하신 것 같아요. 고민 다 하고 실천하신 분과 실천하면서 고민 추가적으로 해서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바꿔가시는 분. 후자 쪽이 조금 더 많이 공부하는 거죠. 공부량이 일단 후자 쪽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계획 세우고 바로바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따로 2차 말씀을 여기서는 드리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저는 얘기를 끝내고,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문 몇 개 받아보고 저는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원래 한 번 여쭤보면 잘 질문을 안 주시더라고요. 자,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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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단권화라는 건 그냥 일상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있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단권화라는 겁니다. 요거 말하는 거예요. 제 의미의 단권화는 내가 볼 거, 내가 볼 거, 내가 볼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볼 게 과연 뭐냐가 이제 궁금한 거잖아요. 저는 고민 안 합니다. 시험에 나올 거. 이것만 보면 되죠. 우리는 어떤 반찬이 맛있는지 경험상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밥집에 갔어. 한정식집 가서 80가지 반찬 한 상 차렸어. 그래도 딱 5개 먹고 배가 부릅니다. 그쵸? 행복해요. 합격한단 말이지. 합격한단 말이지. 그러면 민법이라는 교재에서 2000페이지가 있는 게 있어요. 2000페이지를 다 보나? 아니지. 시험에 뭐가 나오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거죠. 알고 있다라는 거지. 공유 명의 신탁이 안 나오면 나에게 돌을 던져라. 소멸시효 변제상계 동의항이 안 나오면 나에게 돌을 던져라. 저 강의할 때 이런단 말이에요. 민법상 4대 항변이 안 나온다고? 최대 채치가 안 나온다고? 공유 명의 신탁이 안 나와? 그럼 나에게 돌을 던져라.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요 쟁점이 항상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요. 보세요. 핵심, 우리가 얘기하는 주요 쟁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결국 두 가지예요. 기출된 판례, 미기출 판례.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면 어느 한 쟁점에서 판례를 폐지를 봤는데 10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출된 판례가 8개고 미기출 판례가 2개예요. 저는 그러면 이거는 알고 있다에 들어가는 거죠. 기출이니까 알고 있고 공부했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확인만 하는 거고 얘 공부하면 되죠. 제가 말하는 단권화의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내가 볼 거긴 볼 건데 조금 더 이제 추가해서 얘기를 하자면요. 제 교재 이름이 항상 선택과 집중인 이유입니다. 강약 조절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해드릴 수가 없어요. 나만 알아. 나만 알아. 나만 알아.
나만 안단 말이죠. 그래서 책 딱 보시면 손때가 깊게 묻어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맨날 민총이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민총도 딱 대리까지 가다가 대리에서 깨끗해진단 말이야. 안 돼. 의사표시까지는 다 깨끗해요. 다 지저분해. 손때가 많이 묻었어. 대리부터 본격적이라는 거지. 법원 행시는. 그러니까 의사표시까지는 다 한단 말이죠. 근데 대리부터 힘들어. 소멸시효 힘들어. 그쵸? 그리고 물건 들어가면 힘들지. 형법에서 항상 책임론 위법성 들어가면 힘들어지는 이유랑 똑같습니다. 공법론 들어가면 죄수용 관련해서 힘들어하는 이유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핵심 주요 쟁점을 잘 선별하셔가지고 강약 조절을 해주시라. 이게 제가 말하는 항상 당고나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걸 고르고 골라서 섞고 섞어서 강사님들이 만든 걸 당고나 교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당고나 의미가 질문하신 이유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많이 퇴색됐죠. 강사님들이 소위 말해서 당권하라고 책을 만들었는데 페이지가 또 똑같아. 막 1,400, 500페이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진짜 당권하라고 해서 1,000페이지 안짝으로 막 끊고 7, 800페이지로 해놨는데 이제는 매년 판례가 추가하면서 기존 판례를 뺄 수가 없는 거라. 그렇죠? 보세요. 반찬 안 먹을 거 뻔히 알아. 근데도 논다 우리 엄마는. 엄마 나 이거 안 먹는다는데 왜 놨어? 그래요. 그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그런 당권화 의미가 많이 퇴색됐기 때문에 아마 저 수험생분이 질문을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보세요. 안 나올 건 안 나와. 먹지 않을 건 안 먹어. 저는 그게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제 강의 모토예요. 전 지금 2013년부터 2차 시험 끝내고 나서 사법시험부터 법원행시 강의를 할 때 항상 제가 절대 수험생분들과 타협하지 않는, 나는 밥상에 맛있는 것만 차려놓고 처음부터 시작할 거야. 맛 없는 거 안 올려놓고 다 제끼고 갈 거야. 그런 나름의 학습 방법이 필요한 거죠. 전략적이라는 겁니다. 그게 위험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초적인 내용을 하면서 보세요. 쭉 하면서 강약 조절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핵심적이고 시험에 자주 나온 내용들은 5번만 보시면 돼요. 안 나오는 내용들은 1번 내지 2번이지. 1번 내지 2번. 우리 수험생분들 그 심적으로는 요거 나오면 어떡하지?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껏 안 나왔는데 나 때 나오면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한도 끝도 없죠. 다 공부하시는 게 맞아요. 다 공부하시는 게.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성격, 어떤 성향의 공부를 하고 있었는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는 꼼꼼하게 다 보는 스타일이다. 그러면 강약 조절이 안 되는 거죠. 처음부터 다 보는 거니까. 기승전결 다 보는 거니까. 아니다. 나는 딱 요것만 보고 가겠다. 하면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당고나 의미 어떤 건지 좀 이해되셨나요? 네. 질문 또 있으신가요? 한 번만 더 이제 여쭤보고 저도 그럼 내려가겠습니다. 혹시 질문 더 있으신 분? 그럼 제 설명이 좋았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저는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그만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